Chapter 1. 왜 우리는 매년 같은 다짐을 반복할까? 12월 31일 밤 11시 59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내년엔 달라질 거야. 이번엔 진짜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 대부분의 다짐은 사라집니다. 미국 스크랜튼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한 사람 92%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 8명만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우리는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 돌립니다. 하지만 92%가 실패한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새해를 대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2025년 1월 1일. 오늘도 전 세계 수억 명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10kg 빼겠어. 영어 공부 매일 하겠어. 책 한 달에 2권 읽겠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다짐들, 작년에도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재작년에도요. 우리는 해마다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해마다 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문제는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마치 모든 게 리셋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12월 31일에 나와 1월 1일에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여전히 어제의 당신입니다. 같은 습관, 같은 사고방식,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달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이 의식을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새 출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간적 랜드마크, 즉 새해, 생일, 월요일 같은 시점이 되면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게임에 세이브 파일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새 출발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새해가 우리를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Chapter 2. 우리는 정말 변화를 원하는 걸까? 변하고 싶어. 우리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변한 결과만 원하는 걸까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날씬한 몸을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 샐러드를 먹고 운동하고 야식을 참는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원하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현재의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미래의 나는 더 강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오면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나입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1월 1일부터 제대로 할게. 우리는 끊임없이 시작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준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변화는 준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한 사람의 68%가 2월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낯설고 어색하고 힘듭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뇌의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협상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합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하고 싶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낯선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변화 없이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챕터 3. 의지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확히는 불완전한 진실입니다.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의 연구. 의지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소진됩니다. 이를 자아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의지력은 바닥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을 시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해 결심을 세울 때 무한한 의지력을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계획은 슈퍼맨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평범한 사람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목표는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집니다. 피곤하면 무너집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목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운동하겠다는 의지에 의존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자겠다는 시스템입니다. 건강하게 먹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집에 과자를 사놓지 않겠다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넛지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가 큰 행동 변화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의지력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대신 환경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지를 믿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게 더 극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강한 의지로 변화했다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시스템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변화했다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웅서사를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 드라마틱한 각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루합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새해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웅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는 시작을 돕습니다. 하지만 지속은 구조가 만듭니다. 챕터 4. 우리는 왜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는가? 1월 1일. 완벽한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출발. 모든 게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1월 2일이 되면 그 완벽함은 사라집니다. 어제 계획대로 못했네? 망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만 삐끗해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완벽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그린스퍼는 완벽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경향.
우리는 새해 결심을 세울 때 완벽한 자신을 상상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전체의 실패로 봅니다. 하루 운동을 빠지면 난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아예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치킨을 먹으면 이미 망했으니 피자도 먹자가 됩니다. 공부 계획이 틀어지면 오늘은 아예 쉬자가 됩니다. 우리는 0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50점, 60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50점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으면 됩니다. 매일 100점을 받는 사람보다 매일 60점을 받으며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완벽해 보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책 읽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건 편집된 모습입니다. 그들도 실수합니다. 그들도 흔들립니다. 단지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실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능성만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불완전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을 기다립니다. 완벽한 시작점을. 하지만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Chapter 5. 시간은 정말 우리를 바꿔줄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립적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시간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만 먹었을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시간이 어떻게든 우리를 바꿔줄 거라고.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리셋될 거라고. 하지만 리셋 버튼은 없습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며 삽니다. 내년엔 달라질 거야. 하지만 과거를 보면 우리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특정 시점으로 봅니다. 1월 1일, 월요일, 생일, 이직 후, 이 특정한 날이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매 순간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자 BJ 포그는 이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일 운동복으로 갈아입겠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으니까요.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으니까요. 그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변화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한 달 만에 10kg 빠지는 것, 하루아침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하지만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0.1%씩 나아지는 것. 너무 작아서 측정조차 어려운 것. 하지만 1년 후, 5년 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매일 1%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합니다. 매일 1%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주, 한 달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건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물은 99도까지는 그냥 뜨거운 물입니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끓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99도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월 1일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중단하지 않는 지속입니다. Chapter 6.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말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건 우리가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 이 깨달음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세포가 재생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습관과 사고방식이 바뀌는데 시간이 안 걸릴 리 없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산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인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도착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길을 잃으면 다시 찾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새해 결심이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일까?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도 괜찮아.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수용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변화를 촉진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보다 더 잘 변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도 그냥 하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굳이 1월 1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7월 15일도 좋고 수요일 오후 3시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변하지 않는 것들. 새해가 됐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나아지고 싶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실패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새해 결심은 실패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삶이니까요. 매일 깨어나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도 됩니다. 2025년 새해가 당신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변하지 않는 것들. 새해가 됐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나아지고 싶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실패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새해 결심은 실패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삶이니까요. 매일 깨어나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도 됩니다. 2025년 새해가 당신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